아,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 활용, 그 다음 공용체, 열거형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구조체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란 여러 개의 자료형들을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넘버 변수, 네임 변수, 그레이드 변수 다 합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struct를 하고 그 구조체의 이름, 그 다음 구조체 멤버 변수들 선언을 해주면은 이 struct point라는 새로운 자료형이 생긴 거예요. 자료형이 생기면 그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 val이라는 변수는 안에 x와 y를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선언을 하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스트럭트 포인트 선언한 다음 바로 이렇게 변수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메인 함수에서 따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 점을 붙여요. 변수에. 변수 뒤에 점을 붙이면은 이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어, 이건 뭐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점을 하면은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표현 보이죠? 만약에 y도 넣으면은 두자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어, 참조를 해서 뭐 출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를 대입할 때 구조체 이름끼리 그냥 대입하는 건 가능해요. 아예 이 값이 여기로 통째로 복사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은 멤버 함수들을 각각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뜰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응용해서 구조체의 배열로 쓸 수 있는데 구조체를 배열로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그냥 변수랑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배열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여기서 1은 두 번째 인덱스겠죠. 첫 번째 인덱스는 S0이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이 부분은 이제 포인터를 잘 모르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저번에 설문 보니까 포인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뭐 책도 없고 딱히 이제 되게 짧은 시간만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좀 공부를 하면은 좀 감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일단 몰라도 최대한 공부를 하면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은 다 모르는 거니까. 그럼 이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뭐냐면 그냥 똑같아요. 뭐 int 더블 대신에 struct를 쓰는 거예요. 뒤에 포인트라는 구조체에 text 포인트라는 자료를 쓰고 뒤에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포인터는 struct 포인트 구조체를 구조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변수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게 아니고 아마 이걸 저걸 했던 것 같은데, 저걸 만들 때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나왔나봐요. 수는 3 이렇게 하면은 되죠.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인터를 안 쓰고 있죠. 포인터를 안 쓰고 그냥 x의 값을 접근을 하는 건데, 만약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려면은 요거 점 대신에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P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점으로는 안 돼요.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에서 멤버 변수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려면, 구조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말도 어렵네요. 시온을 요즘 안 해가지고. 그 다음 포인터를 가지는 구조체였는데, 그러니까 구조체의 멤버 변수로 포인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S2 포인트 구조체에 S2 변수를 선언한다. 거기에는 S1의 주소값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S1 여기 있죠. 그래서 S2에 P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몬스터를 꺼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포인터 옛날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좀 인터넷이나 책을 사서 그렇게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 구조체를 함수의 인자로 넘기기, 함수의 반환값으로 넘기기. 함수의 인자로 넘기기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nt 뭐 s처럼 int 대신에 struct 포인트 이 자료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그대로 가면 되고, 대신에 포인터를 받는다. 그러면은 요 앰퍼샌드를 써서 이렇게 주소값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는 아시죠? 옛날에 설명했던 건데, 요거는 call by value예요. 요것도 사실 call by value인데 call by address라고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그러니까 값에 의한 호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복사돼서 가는 거고, 이건 주소값이 복사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소값이 복사돼서 가면은 이 원본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 가는 거니까 요 b의 변수를 b의 값을 바꿀 수 있겠죠, equal 함수에서. 근데 a에서는 그냥 a의 값이 복사돼서 가는 거니까 s에서 equal에서 a의 값을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구조체를 함수의 반환값으로 넘기기 똑같아요. 여기 int 대신에 그냥 struct 포인터, struct 뭐 아무거나, struct date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으로 struct 포인트 변수를 리턴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공용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예거형이 아니고 공용체.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뭐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한번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스트럭트를 공부했죠, 구조체. 근데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용체는 같은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얘들끼리. 그러니까 얘는 int x, int y가 따로 할당이 돼요. 이렇게 메모리 상에서 따로 할당이 돼서 각각 4바이트씩 총 8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크기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8바이트라는 거. 근데 유니온은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트가 있고 캐릭터가 있으면 얘가 더 크죠. 얘가 4바이트고 얘가 1바이트니까 얘가 4바이트 안에서 캐릭터 변수와 인트 변수가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제 이게 공용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RP를 표현하는 거예요. RP. 이 RP를 표현할 때 공용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죠. RP 그냥 RP인 것 같은데, 그죠? 지우고 어드레스라는 변수를, 공용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안에 있는 S 어드레스, 요 캐릭터 4개 있죠? 4개에다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메모리 상에선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원래는 100127인데 127001이 됐죠? 이게 제가 알기로 리틀 엔디언, 스펠링 까먹었는데 뭐 어쨌든 리틀 엔디언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컴퓨터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값을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더 알고 싶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16진수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에다가 값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SL 어드레스 요걸로 가서 그냥 한 번에 값이 출력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건 각각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모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16진수로 꺼낸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도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 열거형인데, 열거형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나열해 놓은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기호 상수로 만드는 거예요. 각각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각각 썬데이는 0, 0, 0, 다음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뭐 해야 되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열거형 변수를 선언해야 쓸 수 있는데, 열거형 변수에 몬데를 넣으면 D로 하면은 출력하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놈 데이지를 통해서, 이놈을 통해서 열거형 이름을 선언하고 그 안에 값들을 쫙 나열해놔요. 그러면 이 열거형 변수는 여기 안에 있는 값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값들은 요 그 자체로 저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랑 대응되는 숫자로 저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를 하면은 1이 출력이 된다는 건데, 별다른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0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별다른 지정을 하면은 썬데이는 1이다. 그럼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썬데이는 7이고 몬데이는 1이다. 그러면 투스데이부터는 다시 1부터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거형은 아까 기호상수를 좀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호상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숫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냥 1, 2로 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는 게 기호상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코드가 길어져요. 그것에서 나온 게 열거형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끝났네요. 그 다음 이제 숙제가 있어요.
1번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요거를 하나의 구조체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름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냥 요런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2번은 복소수를 요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뭐 이거 사실 소수 복소수 용어를 잘 몰라서 아마 이게 그거겠죠? 뭐 3.12가 있으면 이게 3이고 아닌가? 복소수가 뭐였지? 실수랑 허수가 따로 있는 이게 실수고 이게 허수겠죠? 그래서 이 실수와 허수를 더한 게 복소수죠. 어쨌든 그 복소수를 이렇게 구조체로 정의한 다음에 요 컴플렉스 헤드 함수를 통해서 두 개를 받고 복소수 두 개를 받고 그 덧셈을 한 복소수를 리턴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건 복소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냥 프로그램 코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3번은 요런 구조체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를 선언해서 x좌표, y좌표를 가지는 구조체를 선언해서 그 구조체 변수 하나하나를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점을 그 점 사이의 거리를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반원해주는 디스턴스, 이 함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 어떤 스타트 포인트 변수 두 개를 넣으면은 그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한번 포인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선언한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변수 A 배열 100개 선언한 다음에 이걸 무작위로 생성하는 거예요. 이거 생성하는 거는 맞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요거를 인클루드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거랑 요거 두 개 선언한 다음에 이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임의의 좌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srand 함수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srand는 이 랜드 함수에다가 seed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seed는 시간으로,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변하니까 그 계속 변하는 값을 seed 값으로 넣으면은 얘가 그걸 이용해서 난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난수를 만든 반환값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좌표를 무작위로 생성하시고 대신 100은 넘지는 마세요. 100을 안 넘으려면은 여기서 무슨 연산을 하면 돼요.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100이 안 넘겠죠? 그 다음 이미 한 점을 입력받은 후에 그 점과의 거리가 10보다 작은 모든 점들의 좌표와 거리를 출력하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조체에 대해서 잘 아시면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또 모르겠으면 저번에 봤는데 메일로 이제 모르겠다고 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말하기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카톡으로 하시면 제가 바로 말해드릴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